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DMZ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오늘날 거의 모든 조직이 마주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는 방문객,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니까 활짝 열어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나 성원까지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죠. 바로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모든 네트워크 보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아주 똑똑한 해답이 바로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과 우리 내부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 성곽의 바깥 안뜰처럼요. 방문객은 맞이하되 성 안의 핵심부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럼 이 DMZ에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네트워크를 서로 다른 신뢰 수준을 가진 별개의 구역, 즉 존으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층층이 방어막을 치는 거죠. 첫 번째 구역은 신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온갖 좋은 정보와 나쁜 공격이 뒤섞여 있는 곳, 바로 인터넷이죠. 말 그대로 성벽 바깥의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DMZ입니다. 여기는 약간은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된 외부 공간 같은 곳이에요. 우리 회사 웹사이트처럼 외부 사람들이 꼭 접속해야 하는 서비스들을 베스천 호스트라고 불리는 특별히 단단하게 무장한 서버에 딱 배치해 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영역, 바로 우리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고객 정보, 회계 자료, 직원들의 개인 컴퓨터, 이런 핵심 자산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성 안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외부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요청은 곧장 내부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DMZ에 있는 웹서버로만 연결돼요. 그리고 만약 웹서버가 고객 정보 같은 내부 데이터가 필요하면 웹서버가 대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절대로 직접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보의 흐름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DMZ의 마법이죠. 좋습니다. 이제 DMZ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실제 설계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바로 이 스크리닝 호스트 아키텍처입니다. 라우터 하나를 써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딱 하나의 서버, 즉 베스천 호스트로만 향하게 막아버리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방법 만들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들어서 아주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단일 실패 지점이라는 문제예요. 유일한 방어선인 이 베스천 호스트가 만약 해커에게 뚫리면 그럼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내부 네트워크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셈이죠. 그래서 방금 본 이 위험천만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계 표준으로 널리 쓰이는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크리닝 서브넷 아키텍처입니다. 이건 방화벽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외부 방화벽이 인터넷과 DMZ 사이를 지키고 내부 방화벽이 DMZ와 우리 내부망 사이를 한 번 더 지키는 거죠. 말 그대로 바깥 성문도 있고 그 안쪽에 훨씬 더 튼튼한 내부 성문까지 이중으로 갖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훨씬 안전하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제일 간단한 단일 방화벽 모델은 싸고 관리하기 편하지만 방화벽 하나가 뚫리면 그냥 끝이에요. 반면에 이중 방화벽 구조는 훨씬 안전하지만 당연히 돈도 더 들고 설정도 복잡하죠. 결국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예산은 얼마냐,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서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튼튼한 성벽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 성벽을 어떻게 더 철통같이 만들 수 있을지 좀 더 고급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까다로운 공격이 바로 수평 이동이라는 겁니다. 공격자가 일단 어떻게든 DMZ 안으로 침투한 다음에 그걸 발판 삼아서 DMZ 안에 있는 다른 서버들로 옆으로 옮겨 다니는 걸 말해요. 안뜰에 도둑이 한 명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안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수평 이동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세분화 같은 기술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DMZ라는 큰 구역 안에 있는 서버들끼리도 서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큰 안뜰 안에 또 작은 담벼락들을 여러 개 쳐서 침입자가 들어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성벽에 똑똑한 경비병들을 배치할 차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걸 침입 탐지 시스템 IDS나 IPS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세워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비 초소는 당연히 외부 성벽, 즉 인터넷과 DMZ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바깥 세상에서 밀려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공격 시도를 샅샅이 감시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진짜 고수는 여기에 두 번째 경비 초소를 하나 더 둡니다. 바로 내부 성벽, DMZ와 우리 내부망 사이의 경계선이죠. 여기서 뭘 하냐면요. 혹시라도 첫 번째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공격이 있는지 혹은 내부에 누군가가 밖으로 뭔가를 빼돌리려 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 이걸 바로 심층 방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현대 보안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DMZ라는 어찌 보면 좀 오래된 것 같은 개념이 오늘날처럼 복잡한 디지털 환경에서 왜 여전히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DMZ는 단순히 방화벽 두 개를 설치하는 그런 기술적인 구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격리와 계층적 방어라는 보안 철학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공개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철저히 분리하고 그 사이에 안전한 완충지대를 둔다는 이 아이디어는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죠. 생각해보면 요즘은 네트워크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다들 클라우드를 쓰고 집에서 일하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디지털 자산을 지켜주는 현대판 해자는 과연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